취임 첫날인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밤 10시까지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참석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제안할 게 있으면 작은 거라도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트레이드마크였던 이재명식 압박 행정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3시간 넘게 이어진 국무회의. 잠깐의 상견례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회의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고 점심으로는 김밥이 제공됐습니다.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되어 지속 중입니다. 취임 첫날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된 비상경제점검 TF회의도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관급 공무원들에게 경제를 살릴 정책과 방안을 구상해 직접 자신에게 연락하라며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일하는 조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실적과 성과를 중시하며 공무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은 과거 성남시장부터 몸에 밴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당시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민원 처리 실적을 승진에 반영했고 경기지사 때도 적극적인 정책 제안 여부를 공무원들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 유세 현장에서도 공직자의 일은 끝이 없다며 특히 중앙공무원들도 각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공무원을 어떻게 지휘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연필 한 자루 줄 사람이 없어 무덤 같다고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로 돌아갔던 공무원들에게 즉각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180여 명의 공무원들이 복귀했는데 대통령실은 조금씩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통이었던 인터넷망이 복구되면서 이 대통령이 첫 전자결제로 임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는 8일 전 직원 조회를 열어 대통령실 근무자들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첫 국무회의를 3시간 40분 동안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한 게 무슨 뉴스냐? 윤석열 정부 작년 평균 국무회의 시간이 40분. 그 40분 동안 평균 상정 안건이 44건입니다. 1분도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는 건데 실제 회의록에는 모든 안건에 대한 토의 내용이 단 4줄입니다. 이견 없음. 그랬던 국무회의가 어제 정상 작동을 시작했다. 뉴스 맞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몇 시부터 한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했죠. 길다. 제가 어제 이재명 정부는 엄청난 속도로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속보가 막 쏟아졌어요. 막 이것저것 막 계속 정신없이. 윤석열 정부와 비교체험 극과 극하게 될 겁니다. 예. 이런 속도로 국정 운영이 가능했던 거야? 실감하실 텐데 특검법 처리하는 거 보세요. 네. 어제 후딱딱 뭐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 법사 관련 국정농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좋네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있습니다. 작년에 네. 자료 공개했는데 그때 그 국무회의 평균 회의 시간이 40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40분이고 평균 상정 안건이 44건이고 안건 많은 날은 6월 25일이었는데요. 제일 많은 날이 그날이었다는 그날이 거예요? 120건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걸렸어요? 120건을 9시부터 9시 44분 그 안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40분에 끝낸 거예요. 네. 무조건. 한 건은 22초 걸렸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연히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제가 작년 재작년 내내 윤석열이 한 말과 정반대의 정책이 펼쳐진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자기가 사인한 정책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뭘 쌓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또 회의록은 전부 다 이견 없음이야. 회의록이 이견 없음밖에 없어요. 이견 네. 없음. 윤석열은 일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해외 순방을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가서 행사할 때 술 먹고 접대 받고 의전 좋고 그 외에는 다 짜증내고 밤에 또 술 먹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정말. 출근 안 하고.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가 3시간 40분이다. 김밥 먹으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김밥도 뉴스되더만. 예. 실제 국정 현황 파악을 직접 한 건데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그 영상 있어요? 무서워요.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기에는 네. 전원 사표를 낸 윤석열 내각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웃어라 하는 거는 너 승자로서 갑질하면서 쾌감을 만끽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웃음이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 모습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꼬우면 대통령 하시든지. 아유 어쩌나. 근데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 사표 전부 반려하고 나서 국무회의를 한 이 장면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치 명배어 첨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자, 웃으면서 합시다 전에 어색하죠? 이 말을 꺼냅니다. 그것도 영상 있나요 혹시?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누구든 어색할 일입니다. 그 정도 갈등을 빚었던 상대와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이건 그리고 누구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렇게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갈등이 충돌할 때 그런 종류의 갈등을 해결하라고 있는 게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치 본연의 임무예요. 윤석열은 정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윽박지르고 때려잡는 것밖에 안 했으니까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정치 신인 시절부터 이재명 정치 신인 시절부터 가장 높이 평가한 자질인데 무수한 사례가 있지만 예를 들면 계곡 상인 문제. 네. 예?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그렇죠. 계곡 상인 문제는 모두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수십 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물러설 수 없는 생존권 문제다 보니까 상인들이 자기 민원을 제기할 때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공직자하고 부딪힐 때. 근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되자마자 이 상인들을 직접 만나요. 보통 그런 정도의 첨예한 갈등 사안 그리고 나서봤자 해결 안 되는 건 안 나섭니다. 도지사 정도면. 누군가 사람을 보내요. 자기가 험한 걸 안 보려고. 네. 근데 어색한 자리죠. 이재명은 직접 갑니다. 그때 영상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있을 텐데 봅시다. 있으면. 그래도 있는 현실이니까 맞닥뜨려서 얘기를 좀 하고. 주민들 응어리진 거 풀어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풀어주려고 온 건 아닙니다. 다 좋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부셔라. 형무소 가서 2년 살까봐 지금 뽀개고 있어요. 없앤다고 한다고 표가 올라갑니까?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뭐 표 얘기하셨는데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수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단속한다고 말을 하고 안 해? 뭐 원래 세상에 그런 거니까. 심지어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근데 방향은 잠깐만 제가 잠깐만.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말씀하자는 건 아니니까. 방향 이상하게 잡으시니까 살짝 불쾌하네. 그럼 당연히 불쾌하죠. 어떻게 안 불쾌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위임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러분이- 도민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픔을 얘기하는데 본인의 제가 원론적인 얘기 결정은 다 져놓고 지금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답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OX로 하고 끝내버릴까요?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게 법률상 가능한지. 지상에서 게을러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독점 행위를 좀 막자는 거지. 선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건 우리 의무입니다. 인도로 개선하자. 진짜 하나 해주시고 가시면 그 예산이 얼마든지 좀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데크식을 깔아도 되게 충분하죠. 데크가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부셔야지 안 해도 될 거를 꼭 부셔야 되냐.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1000걸음이 돼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걸음만 가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 그 갈등 현장에 가요. 그러고 나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칼같이 자를 건 다 잘라요. 맞습니다. 다 자기가 가진 권한 내에서. 네. 예.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은 평소에 항상 자기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한 사람인데 저 시절 네. 묘 소녀도 경기도 미디어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영상미디어 팀장이었습니다. 저런 장면들 네. 많이 연출됐는데 저런 장면 보면서 무슨 일 날까 조마조마하지 않았어요? 저 라이브 중계를 저희 팀 내에서 했었기 때문에 네. 조마조마했죠. 진짜 지금 보는데도 제가 너무 살 떨려요. 사고 날까봐 너무 걱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인데 네. 저런 자리 직접 안 가도 된단 말이죠. 높은 사람이고 말하자면 모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자기를 향한 삿대질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삿대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저 태도. 저는 사실 저런 태도를 반복하거든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갈등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리고 그걸 다 해결해내요. 결국은. 저런 걸 대체 저런 태도 어디서 배웠을까 제가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저걸 피하고 싶어요. 네. 제 결론은 시장통에서 배웠다. 네. 시장통은 저런 식의 갈등이 매일매일 있는 것이죠. 네. 거기서 자라서 그렇다. 제 결론인데. 이제 공직자 이재명은 저럴 때 쓸 공직자의 권한이 필요해서 정치를 했다고 말을 하고 실제 그렇게 주어진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거침없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계곡들이 어떻게 변했냐. 도지사가 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해결을 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런 계곡 왼쪽에 우리가 흔히 보는 계곡에 있던 상가도 있거든요. 네. 계곡상가 식당들 지금 오른쪽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한 군데만 그랬냐 저런 계곡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그 물놀이하게 계곡 밑에서 네. 첨벙첨벙 또 돈 받고 저런 거 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 저거.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 거죠. 그렇죠. 돈 내지 않고. 저런 굉장히 흔히 보던 전국 계곡에 다 있습니다 저런 거. 맞습니다. 경기도에는 싹 사라졌어요 저게. 네. 대단한 행정가입니다 정말. 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로비가 먹히지 않아요. 로비가. 저처럼 오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대장동 비 얘기 나왔을 때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제가. 이재명은 제 말 잘 들으세요. 돈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 비 처음 나왔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인데 방송에서 이재명은 돈을 먹지 않아요. 돈을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는 윤리 이전에 이재명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것도 제 추정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결벽증이 있을까? 결벽증이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 출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인생에는 백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죠? 살다 공경에 처했을 때 어디 전화 한 통 걸 데가 없어요. 아, 백. 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선서하자마자 처음 찾아간 곳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었다. 그거는 청소 노동자였던 엄마, 여동생 네. 찾아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 잠깐 봅시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압축 버전으로. 청소 노동자들이 울먹거려요. 맞아요. 잘 보시면. 네. 울먹거린다고. 네. 민주당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먼저 한 게 민주당 당사 지하에 있던 청소 노동자들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 지시였습니다. 네. 첫 번째 대통령 되고 나서 저 사람들 차단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네. 본인이 그 출신이라니까요. 엄마, 여동생이 청소 노동자라고 제가 했는데 아버지도 상대원 시장에서 화장실 청소했거든요. 가족 전체가 최하층의 도시 빈민이었어요. 어디다 전화를 해? 응?
그리고 하다못해 그 흔한 중고 동창이 하나 없는데 전화할 데가 없어. 백이 없어요. 백이. 아무런. 철저하게 혼자 힘으로 일어선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습득한 생존 본능이 결벽증이에요. 이재명에게는 결벽증이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돈을 안 먹는다기보다 못 먹어요.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런 사적 욕망이 전혀 개입되지 않다 보니까 남는 게 뭡니까? 공적 마인드밖에 없어요. 그 공적 마인드로 갈등 한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개인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완전히 분리되니까 자기는 개인이 아닌 거예요. 공권력인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제 국무회의의 모습인 거예요. 승자로 폼 잡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었으면 거들먹거렸겠죠. 웃어들 이러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나 당신이나 공직자 아니냐. 그러니까 어색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일을 제대로 하자.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이재명을 관찰하며 아, 그런 식으로 일하는구나 네. 하고 깨달은 이재명식 업무 방식인데 저 윤석열 내각 국무위원들이 그걸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부의 데이 2입니다. 두 번째 날. 사실 이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초반 중계하는 게 중요하죠. 진짜 달콤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아이, 그럼요. 맞아요. 진짜 달콤해요, 사실. 아니 오늘 유튜브 댓글 보잖아요. 하루 종일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받고 있다고. 내가 대통령 된 느낌이라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촘촘하게 일정이 이게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불쌍한 거야. 3년 동안 이상한 그 돼지라이팅을 당하는 바람에 대통령은 잘 안 보이고 네. 대통령은 출근을 하는지 뭐하는지 잘 모르고 대통령은 야근 따윈 하지 않고 회식하러 가고 네. 이런 존재로 이상한 돼지라이팅을 당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거 대통령이 야근한다. 이야! 그러니까 그거잖아. 여러분 원래 합니다. 봐봐, 출근 안 하는 대통령만 봤지 퇴근 안 하는 대통령은 처음 보다고. 그러니까요. 야, 네. 정말 우리 국민들 불쌍해요. 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이 2에는 새 대통령이 네. 이전 정부에서 그 꺼들거리던 인간들 불러 모아놓고 빠따치는 장면을 전국 생중계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야. 모아놓고 패는 거거든요. 너무 달콤한 거야.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표정이 드러났는데 어쨌든 가둬놓고 패는 장면 이 장면이. 그거죠. 자, 이뤄내야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표정은 딱 세 글자로 요약된다. 소제목. 읽어주세요. 죽을 맛. 정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랑 네. 그 밑에도 보시면 이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저는 이제 특히 좀 눈에 띕니다. 유인촌 장관 옆에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전부 다 표정 안 좋더라. 탐탁지 않은 상황으로 앉아 있었고 방간의 댓글에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에게 빵을 사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각가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제 첫 업무 지시가 빵 좀 사오세요. 우리 야근해야 되니까 빵 좀 사오라고. 오늘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래서 사실은 진짜 조지는 자리였거든. 네, 맞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 모두 발언이 비공개로 전환될 때까지가 맞아. 그냥 다 조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사회자도 조졌어요. 맞아. 사실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지는 자리야. 왜냐면 행정안전부의 그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때 하던 대로 한 거야. 윤석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대통령 왕이거든요. 네. 아무도 대통령한테 무슨 말을 못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전을 따라붙는 네. 이런 방식으로 습관이 되니까 의전비서관이 식순대로 진행을 안 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앉았는데 왜 안 하냐. 그럼 진행을 해야 내가 말하지. 예. 뭐 이렇게. 아니 이게 원래 식순이라는 게 있죠. 식순. 네. 식순은 그 사람이 상대가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식순에 따라서 형식에 갖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걸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원칙이잖아. 정해진 원리 원칙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데 사회자가 진행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앉았다가 왜 진행 안 하냐 이래.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께서 읽으시면 되고 어쩌고 하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눈치를 채야지. 스타일 다르구나. 이거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얘가 눈치가 없으니까 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니까. 하면. 아니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네. 나는 정말 내 몸이 내 피가 얼어붙는 기분. 내가 공무원이었으면 진급 안 된다. 나는 오죽했겠니? 얘네가 지금 감을 잘 못 잡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처음 돼서 그렇지 이런 인수인계 과정을 행정가로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성남시장 그 당선됐을 때도 그 앞에 시정이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네. 그냥 맞아. 시가 부도 상태였어. 시가 부도 상태. 유명한 거 있어. 뭐 조대엽인가 뭐 이 앞에 있었던 이대엽. 이대엽. 이상한 시장 때는 건물 안에다가 뭐 회전 뭐 그런 거 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뭐 건물 짓는데 계획을 개판으로 쳐가지고 시장실을 초호화로 또 만들고. 뭐야 그거 런던 아이 같은 거 있잖아 그거 관람차가 빌딩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개판이었던 때가 있어서 성남시가 돈은 많은데 그냥 개판 쳤어요. 그래서 그냥 시가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난 시를 받아가지고 8년 동안 시장을 한 사람입니다. 네, 모라토리엄 선언. 그리고 그때도 있었던 게 성남의 아이스링크장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자니까 그때 국힘 쪽 계열 시의원들이 다 막았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반대한 시의원 이름 올리고 그냥 나갔어요.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반대한 시의원 이름을 써서 문에다 붙여놓고 갔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좋아서 지지한 거 아닙니다. 자식들이 말이야. 경기도지사 때도 예. 경기도지사 때도 인수인계 했잖아요. 네. 어차피 다 해본 거야. 네. 사이즈가 좀 커졌다 뿐이지 이번에도 갔는데 야 개판이야. 네. 나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몇 번이나 해본 거야. 그러면 이제 맞아요. 이럴 때 중요하니까 이거는 다 지금 제 추정입니다. 오늘의 그 장면을 보고 저 나름대로의 추정을 붙여서 보면 기선제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공무원 집단을 휘어잡을 때 네. 선출직 공무원이 가면 이게 뭐 저 옛날에 이제 그 교육대학원 다닐 때 어떤 그 교육부의 어떤 분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해줬던 얘기야. 교육부에 장관이 임명이 돼서 오면 원래 6개월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들 용어로. 6개월 돌려요. 왜냐면 교육부에는 지방교육청들이 다 각도에 있잖아. 네, 그렇게 한 바퀴 돌면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려버리면 네. 아무것도 모르고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출직 공직자가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존의 습관에 익숙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단도리를 할 거냐. 맞습니다. 휘어잡을 거냐인데 네. 말하자면 저걸 준비했을 리는 없거든요. 대통령이 갔다 앉았는데 왜 진행을 안 해? 근데 말을 딱 물어봤더니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행정가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하던 대로가 어딨어. 그렇죠. 지금 나라가 바뀌었는데 정신 못 차리네. 네. 이 나라는 원래 원칙대로 돌아가는 나라야. 그러니까 빡 조진 거죠. 그렇죠. 알베스 중국에 와서 정답 프리랜서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다 내보내는 겁니다.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기간에 경기도지사 때 재난지원금 1,400만 명을 단 2주 만에 돌렸어요. 하루에 100만 명씩 행정 집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첫날부터 야근했던 대통령. 그리고 첫날부터 야근하는 대통령을 하루 종일 따라다녀야 했던 비서실장의 표정. 네. 요겁니다. 김명성의 얼굴이 됐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일을 더 많이 하겠죠. 하지만 체력은 비서실장이 깎이고 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대변인도 이미 넋이 반쯤 나가 있거든요, 지금. 예. 저는. 네, 말씀하세요. 오늘 강유정 대변인 오늘 브리핑하는 거 봤어요? 머리 그냥 묶고 했잖아요. 오늘 그냥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고 5시 브리핑입니다. 시작했어. 장난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장관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죽었다의 복창이에요, 말하자면. 맞아요. 이 템포로 가는구나. 그럼 나는 집에 갈 때까지 죽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10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났잖아. 네. 2시에 왜 끝났느냐? 원래는 2시에 안 끝납니다. 네. 2시에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2시에 또 다른 회의가 있었죠.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예. 2시에 갔던 그 다른 일정이 뭐냐? 안전점검 회의입니다. 네, 안전점검의 요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인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맨 오른쪽에 초록색 입은 사람과 노란색 입은 대통령의 모습이 대비되죠. 자, 이거 원래 입었던 노란색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대통령 오른쪽에 한동훈 아니고 지금 위성락인데 위성락 실장도 보면 지금 체력이 털려있어. 지금 털려있죠. 털려있습니다. 하나같이 처음 임명된 사람 첫날에 좋았다가 다 거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강훈식 네. 뭐 의원 비롯해가지고 다 밑에 댓글에 뭔 줄 알아요? 뭐요? 속았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네. 위성락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저렇게 털려 있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얼마나 털려 있을까요? 이따가 한번 사진 찾아보십시오. 네. 저 회의에도 대통령 비서실장 갔거든요. 네. 역시나 털려 있습니다. 역대 가장 하드한 그런 어떤 비서실장 일정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기대했던 그 국정의 스타일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나는 조금 편하더라도
특히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은 좀 빡셌으면 좋겠다. 뭐 국회의원도 맨날 왜 노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장 대비되는 네. 윤석열과 가장 다른 종류의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